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혹시 달러도 받으시나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낯선 타국의 산꼭대기. 꽁꽁 얼어가는 아기를 품에 안고 발만 동동 구르던 미국인 엄마 클로이가 다급하게 지갑을 꺼내듭니다. 방금 전 태어나서 처음 보는 두 명의 한국 여성이 다가와 아기의 차가운 맨발을 따뜻한 수면 양말로 감싸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든 그 값을 치르려는 클로이에게 이들은 돈을 받기는커녕 상상조차 못한 따뜻한 한마디를 남긴 채 미련 없이 뒤돌아 사라져버립니다. 세상 모든 호의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믿어온 차가운 이방인의 심장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끝내 벅찬 눈물을 쏟게 만든 한국인들의 위대한 참견. 도대체 이 산 꼭대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이 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뭉클한 감동의 문을 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로이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생후 8개월 된 사랑스러운 아들 리암, 그리고 듬직한 남편 데이비드와 함께 지금 한국 서울의 낯선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나고 자란 저희 부부는 전형적이고 철저한 개인주의자들입니다. 각자의 사생활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타인의 삶에 함부로 간섭하거나 오지랖을 부리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대가 없이 호의를 베푼다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다른 목적이나 계산서가 숨어 있다고 믿는 차가운 자본주의 사회의 일원인 셈이죠. 이런 저희 부부가 머나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여행지로 선택한 것은 그저 화려한 K-팝과 발전된 IT 기술의 나라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다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행의 첫째 날, 우리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서울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인 남산타워로 향합니다. 호텔을 나설 때만 해도 5월의 햇살은 눈부시게 따사로웠고 살랑거리는 봄바람은 부드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아기 리암에게도 얇고 귀여운 봄옷을 입히고 발에는 답답한 양말 대신 가벼운 샌들만 신긴 채 기분 좋게 길을 나선 겁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내내 통유리 너머로 펼쳐지는 거대하고 눈부신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남편과 저는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야. 서로 마주보며 활짝 웃음꽃을 피우며 행복한 시간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케이블카에서 내려 야외 전망대로 나서는 바로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세상의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상황이 무섭게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 도심을 따뜻하게 덮고 있던 햇살은 짙은 구름대에 가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산비탈을 타고 올라온 매서운 돌풍이 저희 가족을 사정없이 덮치는 겁니다. 도심과 산꼭대기의 기온 차이가 이렇게까지 극심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살랑이는 기분 좋은 봄바람이 아니라 살을 애는 듯한 날카로운 칼바람입니다. Oh my God, David! 바람이 너무 차가워요. 저는 다급히 소리치며 유모차에 앉아있던 리암을 황급히 품에 꽉 끌어안습니다. 남편 역시 크게 당황하며 자신이 입고 있던 얇은 겉옷을 벗어 아기 위로 덮어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바람은 무자비하게 불어닥치고 얇은 면바지 아래로 고스란히 드러난 리암의 자그마한 맨발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오동통하고 붉었던 아기의 맨발이 핏기가 가시며 일순간 새파랗게 질려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찬바람에 놀란 리암이 숨이 넘어갈 듯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 매서운 바람을 피할 만한 실내 공간은 수많은 관광객으로 이미 꽉 들어차 발 디딜 틈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도심으로 내려가려 해도 탑승을 기다리는 대기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낯선 타국의 산꼭대기에 고립된 채 얼어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지독한 무력감과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미쳤지. 어떻게 산에 오르면서 아이 옷을 이렇게 얇게 입힐 수 있어.
뼛속까지 파고드는 자책감에 제 눈시울은 이미 붉어지고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립니다. 우리가 평생 믿고 살아온 철저한 개인주의와 계산적인 사고방식은 이 위급한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아기의 새파래진 맨발을 제 차가운 손으로 비비고 또 비빌 뿐입니다. 절망적인 두려움이 제 목을 강하게 조여오던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다급하게 툭툭 치는 손길이 느껴집니다. 깜짝 놀라 황급히 고개를 돌려봅니다. 혹시나 우리 리암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럽다고 항의하려는 사람은 아닐까? 덜컥 겁부터 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방어적인 태도가 반사적으로 먼저 튀어나옵니다. 제 등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낯선 한국의 중년 여성 두 분입니다. 등산복 차림의 두 아주머니는 우리 부부의 경계 가득한 눈빛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제품에 안긴 리암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들의 얼굴에는 마치 자신의 친손주가 끔찍한 사고라도 당한 것을 목격한 것처럼 하얗게 질린 경악과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서려 있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아기 발 좀 봐. 이거 어떡해. 얼음장이야 얼음장. 제가 한국어를 알아들을 리 만무하지만 그 다급하고 애타는 목소리만큼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제 심장에 그대로 꽂힙니다. 한 아주머니가 제품으로 성큼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얼어붙은 리암의 맨발을 두 손으로 덥석 감싸줍니다. No, no, please don't touch my baby. 저는 기겁을 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미국에서는 부모의 허락 없이 남의 아이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단히 무례하고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남편 데이비드 역시 제 앞을 가로막으며 굳은 표정으로 손을 내줬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차갑고 단호한 서양식 선긋기입니다. 이 낯선 타국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이방인의 갑작스러운 접근은 저희 부부에게는 공포 그 자체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주머니들은 저희의 이런 차가운 거절에도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발을 동동 구르십니다. 아이고, 이 젊은 엄마 아빠야. 애가 지금 얼어 죽게 생겼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주머니들의 격앙된 목소리와 다급한 손짓에 저는 순간 멈칫하고 맙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저희를 향한 적대감이나 무례함이 아니라 오로지 이 작고 가엾은 생명을 어떻게든 구해야겠다는 절박함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매서운 산바람이 또 한 번 사정없이 우리를 강타합니다. 으앙! 추위에 파랗게 질린 리암이 이제는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헐떡이며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제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 까짓것. 남들이 무례하다고 욕하면 어때? 내 아이가 당장 얼어 죽게 생겼는데 프라이버시가 다 무슨 소용이야. 철저한 개인주의자였던 제 머릿속에 모든 이성적인 잣대들이 아이의 고통 앞에서 속절없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제 앞을 막아서던 데이비드를 슬쩍 밀쳐낸 한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자신의 배낭을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얼 꺼내려는 걸까?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며 숨죽여 지켜보는 저와 남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주머니가 가방 깊숙한 곳에서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두툼하고 보송보송한 분홍색 수면 양말 한 켤레입니다. 심지어 상표조차 떼지 않은 누군가에게 주려고 산 듯한 완전한 새 물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주머니는 망설임 없이 꽁꽁 언 시멘트 바닥 위로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생판 처음 보는 낯선 외국인 아기를 위해 차가운 길바닥에 무릎을 꿇다니요. 저는 너무 놀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아주머니는 꽁꽁 언 리암의 작고 파란 맨발을 자신의 따뜻하고 두툼한 손으로 감싸주더니 호호 힙김을 불어가며 조심스럽게 그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겨주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품에 안긴 리암의 차가워진 종아리와 허벅지를 연신 쓸어내리고 주무르며 어떻게든 핏기를 돌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십니다. 옳지, 옳지. 이제 따뜻할 거야. 우리 애기 놀랐구나. 그 투박하지만 한없이 다정한 손길과 목소리. 마치 자신의 친손주를 대하는 듯한 그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의 파동이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의 벽을 단숨에 허물고 길어옵니다. 신기하게도 수면 양말의 온기가 발끝에서부터 전해지자 자지러지던 리암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찌푸렸던 미간이 스르르 풀리고 파랗게 질렸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제 거칠고 찬 손으로는 아무리 문질러도 해결되지 않던 일들이 두 낯선 한국 여성의 손길 몇 번에 마법처럼 평온을 되찾은 겁니다. 안도감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이내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강박적인 생각이 고개를 쳐듭니다. 그래,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 엄청난 호의를 받았으니 당연히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해. 새 양말을 내주었으니 그 값에 몇 배는 쳐서 드려야겠지. 뼛속까지 자본주의와 거래에 익숙한 저는 황급히 한 손으로 아이를 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 덜덜 떨며 기저귀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내듭니다. Thank you so much. How much? Dollar? One? 저는 다급하게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과 미국 달러를 섞어 아주머니의 얼굴 앞으로 불쑥 내밉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돈으로라도 제 절박한 감사와 합당한 계산을 끝내려는 속셈입니다.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나면 저분들도 만족하며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빚진 것 없이 이 위기를 넘기게 되는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폐를 쥔 제 손목을 바라보는 두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이를 향해 환하게 짓고 있던 그 자애로운 미소가 제가 내민 지폐 다발 앞에서 순간 차갑게 굳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No, AB. 돈 넣어요, 돈 넣어. 제 손목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주머니 한 분이 기겁을 하며 거칠게 손사래를 칩니다. 그리고는 제가 내민 지폐 다발을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단호하게 툭 밀어내는 겁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왜 이러는 걸까? 혹시 한국의 물가를 내가 너무 몰라서 돈을 턱없이 적게 준 건가?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고방식에 갇힌 저는 지갑에서 다급하게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더 꺼내어 지폐 다발 위에 얹습니다. Please take this. Enough? 덜 드렸나요?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애타는 목소리로 달러까지 들이밀자 아주머니 두 분은 기가 막힌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십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쯧쯧쯧 하며 혀를 차시더니 지폐를 쥔 제 손을 당신들의 따뜻한 두 손으로 꽉 감싸주는 겁니다. 아이고 이 맹추 같은 세대가 애기가 얼어 죽게 생겨서 내 새끼 같아 신겨준 건데 거기에 대고 돈을 내밀면 어떡해. 우리가 무슨 장사꾼인 줄 알아? 물론 저는 그분들이 쏟아내는 빠르고 업센 한국어를 단 한 단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를 타일러주는 그 애정어린 목소리의 높낮이와 제 손을 토닥이는 따뜻한 손의 체온만큼은 그 어떤 완력한 번역기보다 더 선명하게 제 가슴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나무라는 친정어머니의 깊고 깊은 속정, 바로 그것입니다.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제 손에 들린 돈을 기어코 기저귀 가방 안으로 꾹꾹 눌러 밀어넣고는 지퍼를 단호하게 채워버립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화려한 꽃무늬 실크 스카프를 훌렁 벗어 던집니다. 저는 놀라서 눈만 껌벅이는데 아주머니는 그 부드럽고 따뜻한 스카프를 우리 리암의 목과 어깨 위로 칭칭 감아주기 시작합니다. 바람 숭숭 들어가면 애기 감기 걸려. 이렇게 꽁꽁 싸매야지. 옳지. 이제 훈훈하네. 방금 전까지 제 돈을 거절하던 단호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리암의 얼굴을 쓰다듬는 아주머니의 눈가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하고 자애로운 미소가 가득 번져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리암의 통통한 볼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더니 저와 남편 데이비드를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그리고는 짧지만 제 평생 절대 잊지 못할 단어 하나를 천천히 발음합니다. 선물, present, baby present, 오케이? 그 짧고 투박한 영어 단어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present. 세상에, 그 값비싼 새 수면 양말도 모자라 당신의 체온이 묻은 목도리까지 그저 아기를 위한 선물이라며 웃어넘기다니요. 미국 시애틀에서 리암을 낳고 키우던 지난 8개월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도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세련된 개인주의 사회. 그곳에서 저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식당에서 아이가 조금만 크게 울어도 사람들은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찔러댔고, 무거운 유모차를 낑낑대며 계단으로 밀어 올려도 돕겠다고 선뜻 나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예의 바른 선긋기는 초보 엄마인 제게는 지독하고 숨막히는 외로움이자 공포였습니다.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믿으며 그 차가운 고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낯선 한국의 산꼭대기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하고 맙니다. 나와 내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며 앙칼지게 나를 세우던 저의 오만함. 타인의 호의를 돈 몇 푼으로 퉁치고 서둘러 빚을 털어내려던 저의 천박한 자본주의적 계산. 이 모든 얄팍하고 부끄러운 가치관들이 낯선 이방인의 아기를 위해 맨바닥에 주저앉아 기꺼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한국 아주머니들의 거대한 사랑 앞에 속절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한국인들의 오지랖. 그것은 무례한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내 일처럼 뛰어들어 온기를 나누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간애의 다른 이름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우리 가야겠다. 애기 얼른 따뜻한 데로 데리고 가요. 빠이빠이. 제 가슴 속에서 거대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사이 두 아주머니는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훌훌 옷을 털고 일어납니다. 저와 데이비드는 그저 멍하니 서서 입만 똑 벌린 채 굳어있을 뿐입니다. 아주머니들은 리암을 향해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건네고는 저희의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휙 돌아서서 전망대 쪽으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임무를 마치고 미련 없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뒷모습은 수많은 관광객들 사이로 금세 멀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멍하게 서 있던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강하게 쥐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Oh my God, Chloe. Unbelievable. 이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알 수 없는 감정이 마침내 제 목구멍을 타고 뜨겁게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데이비드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만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맙니다. 낯선 타국 한복판에서 엉엉 소리내어 우는 저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꽉 끌어안아 줍니다. 제품에 안긴 리암은 두툼한 분홍색 수면 양말과 촌스러운 꽃무늬 스카프 덕분에 어느새 새끈새끈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무거운 유모차를 떨며 쩔쩔매는 낯선 사람을 보면 망설임 없이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밉니다. 누군가 고맙다며 지갑을 열려하면 그날 남산타워에서 만난 천사 같은 한국 아주머니들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선물입니다. 그저 선물래요. 대가 없이 내어주는 위대한 참견. 한국인들의 그 맹목적인 정이 차갑고 오만했던 제 심장을 영원히 녹여버린 겁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낯선 이방인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단숨에 녹여버린 것은 거창한 돈이나 대단한 제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네 어머니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투박하지만 눈물겨운 내리사랑, 그 따뜻한 정입니다. 모진 세월을 맨몸으로 버텨내시면서도 남의 자식 추운 꼴은 참아보지 못해 기어코 당신의 체온마저 내어주시던 위대한 어머니들.
여러분이 피땀 흘려 지켜낸 그 고귀한 사랑이 오늘날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대한민국의 가장 빛나는 품격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따뜻한 댓글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겪으신 따뜻한 정에 대한 기억도 댓글로 지혜롭게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도 험난한 세월 묵묵히 견뎌오신 여러분의 삶에 깊이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며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